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내용 중에서 제가 20년 전에 쫓겨났던 어떤 PADI라는 단체에서 왜 SSI로 저거를 옮겼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사실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들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말하면 이거는 제 입장이죠. 근데 그 패디는 한 번도 그 본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저한테 전달한 제가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단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라고 하고 다이빙을 시작한 지 한 5년 됐습니다. 일단 지금 본인은 패디에서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SSI의 김모 강사님에게 레스큐와 여러 가지 스페셜티 과정을 밟았다고 합니다. 강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문의 주신 분 이게 강사 이야기하기 전에 다이브 마스터 과정을 철저하게 이수하셔야 됩니다. 레스큐 다이브 스페셜티 많이 있다고 절대로 다이빙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밑에 김 강사님이 박사님을 소개해 주면서 그 박사님은 PADI겠죠? 와 SSR을 모두 CD와 IT를 거치셨으니 좋은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그 밑에다가 왜 패드를 버리고 SSI를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한 번쯤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패드가 저를 제가 버린 게 아닙니다. 패드가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강사 희망생이니까 다이빙 강사가 어떤 교육단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잠깐만요. 미니 조명을 하나 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던 어떤 패디 강사, 패디 코스 디렉터, 그 다음에 패디에서 어떤 파문당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거는 굳이 꼭 그 패디 이야기가 아니라도 번역이나 저작권에 대한 것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구두를 신청했고 구두를 허락받았는데 나중에 문서로 그거를 신청하고 문서로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이 제 제명의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당시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패디는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와 프랑스 쪽의 어떤 본이 수백만 불을 주고 사서 지금 그 소유권은 그쪽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했던 그 일이 이게 프로페셔널한 행동이었을까? 당연히 저는 프로페셔널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쫓겨난 거겠죠. 우선 강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사라는 어떤 이것이 희한하게 이 스포츠 중에서 특히 스쿠버 다이빙 쪽은 프리다이빙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국가에서 주는 면허 혹은 강사가 아니죠. 모든 스쿠버 교육단체는 북미 쪽에 혹은 유럽에도 일부 이 RSTC라고 하는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입니다. 이게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유럽 쪽은 대부분이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가) 제시하는 그 교육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 교육 그 일정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소속 강사분들은
꼭 내 기준을 따르라 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거의 세계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뭐 허황하고 황당한 스킬을 가리키는 단체도 있긴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오버되는 것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다이빙 강사들은 본인의 소속된 교육단체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른다면 전 세계의 모든 스쿠버 다이빙 강사들은 똑같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좋다, 이것은 글쎄요, 비즈니스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전 세계 다이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단체니까 다이버분들이 다이버 뭐 이런 걸 할 때 패디가 앞에 자연적 붙는 걸로 알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70%의 시장 점유율을 본인들이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내가 어떤 강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제 몫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교육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교육단체의 책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사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본인이 기준을 잘 지키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모두 가르치고, 학생들이 모두 합격했을 때, 흔히들 쑥다리라는 영어 표현 마스터리를 씁니다. 했을 때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다음 강사의 선택은 다이버의 몫이죠. 그래서 강사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는 프리다이빙도 포함하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다이버 학생 프로페셔널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롤 모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단체의 기준을 모두 지키면서 안전한 다이버를 길러내는 것이 롤 모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인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스킬을 10원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쉽게 가르치고 학생이 합격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스킬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제가 패디 강사가 됐던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제 동기생 두 분에게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한 분은 나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부산에 계시는 지금 현재 패디 코스 디렉터죠, 강정훈 씨가 1994년이라고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에서 학과 강습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에서 모터 스킬요, 우리가 운동을 타인에게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도 저는 배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교육 과정과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코스 디렉터가 송호진 씨였고요. 늘 저는 이분에게 스승님으로서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효성수 중에 이진팔 씨께서 저를 이 코스에 안내를 해 주셨고요. 1999년에 제가 코스 디렉터 트레이닝 코스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 비치라고 하는 곳에 있는 뉴포트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코스 디렉터 과정을 밟았고, 제가 속해 있던 그 팀 이름이 버블 메이커였습니다. 코스 디렉터 교육 과정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짜여지고 잘 실행되고 학생들에게 이런 보람을 주고 하는, 이럴 수가 있구나. 저는 의과대학 나와서
그 인턴 레지던트를 교육하는 교육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교수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이 과정을 밟았고, 특히 제가 이때 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만성 신부전의 거의 말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 과정을 밟는 동안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마쳤을 때 저희 만족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조니 웨튼스타인이라는 교육자께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저한테 닥터 강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닥터 강, You are now 패디 코스 디렉터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 기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제가 코스 디렉터 과정을 하는 동안 조니에게 한국에는 강사 교본이 없다. 실제로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의 교본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강사 평가를 받을 때, 시험을 칠 때 강사 교본을 펼쳐놓고 칩니다. 즉 오픈북 테스트 without book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코스 디렉터가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한국의 강사분들과 강사 지망생들에게 강사 교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맞겠다. 물론 제가 교육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재죠. 그래서 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분에게 구두로 신청했고 이분은 구두로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그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침상에서요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제가 이 교재를 번역했습니다. 노트북 하나 들고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5분 번역하고 1시간 동안 쉬고 이런 식의 병상에서의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계속 번역을 해서 이 번역물이 제가 완성됐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인쇄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고 보내고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편물로 408페이지짜리의 책을 우편물로 미국 조니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을 받은 그 패디 본부에서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잘 되어 있다. 감사하다. 우리가 곧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겠다. 그 다음 이것을 패디 아시아 퍼시픽이 있는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패디 아시아 퍼시픽의 본부가 호주에 있었습니다. 그리로 보내겠다까지 저는 이 받은 이메일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미국으로 갔던 그 책이 그대로 호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주에서 그 책을 받고 지역 담당관이었던 제가 지역 담당관 이야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릭 레이가 그 CD를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CD로 다시 구워서 호주로 보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2000년 말 2001년 초 이때쯤 됩니다. 근데 계속 교재가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담당관에게 왜 교재를 번역하지 않느냐, 미안합니다. 교재를 출판하지 않느냐, 나는 교재 번역료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 대신 한국 프로페셔널에게 영어 버전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 3년 동안 이 실랑이가 오간 다음에 책이 나왔습니다. 엄청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패디 인스트럭터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고 번역자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감수자가 있습니다. 감수자가 영희 하니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번역이 없는 책에 감수를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때부터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번역자 이름이 없는 감수자만 있는 책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의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이 책은 네 번역본의 기초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다시 이 번역은 내 걸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옆에 하얗게 보는 이겁니다. 제가 레스큐 다이버 과정이었는지 보트 다이버 과정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강사 교본을 번역하면서 보트의 각 부분에 대한 명칭들이 있죠. 우리가 선미, 선수 어쩌고 하는 것들이 영어로 스턴, 바우 뭐 이런 식의 번역들이 있고요. 화장실을 배 타는 사람들은 헤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 헤드라고 하면 배에서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통시라고 했습니다. 괄호 열고 변소 해서 옆에다가 헤드라고 하고 의문표를 붙여놨습니다. 이것들이 출판된 강사 교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번역물은 제 번역에 근거한 책이 아니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의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제가 잊어먹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통시입니다. 경상도 말로 화장실을 통시라고 합니다. 3월 수군포라고 하는 이런지 모르는데 일단 네 통시 여불당에 가야 수군포가 오이라 이러면 변소 옆에 가가 쌉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 정도의 사투리는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나중에는 이것이 내 번역의 근거한 책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때는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패디 아시아 퍼시픽 회장에게 한국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부른다.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패디 본부 미국이나 호주에서 이 말에 뭐 격분했던 게 아닌가 그냥 저한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 그 친구들은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뭐 우리도 네 거짓말장이라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장에서 이렇게 비수가 꼽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내가? 그랬더니 너는 아무리 봐도 패디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다음 주쯤 그 너를 제명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겠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겠다 그랬습니다. 니는 올 필요 없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패디에서 축출을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 이야기입니다. 저는 패디도 분명히 제가 패디에 없었으면 하는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여기다가 토 다셔도 되겠습니다. 갑자기 통시에 가고 싶어집니다. 지역 담당관이라고 하는 리저널 매니저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한국의 지역 담당관은 한국인이죠. 그 당시에는 그 한국인들이 패디 본부에 어떤 직책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참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릭 레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텍사스 출신이었고요. 태국에서 거주하면서 패디 5스타 IDC 센터를 운영하던 친구입니다. 이분이 패디 아시아 퍼시픽에서 한국 쪽에 그리고 태국의 지역 담당관을 고른다고 하니까 취직을 해서 한국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친구한테 제가 번역한 CD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에듀케이셔널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책이 아시아 퍼시픽이 생겼다고 해서 저한테 네 혹시 생각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친구입니다. 솔직히 그래?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한 기억이 있지만 제가 그 때문에 호주에 취직할 수는 없죠. 그 자리에 그 영모 H라고 하시는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에듀케이셔널 컨설턴트, 그 다음에 평가관, 시험관으로 한국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한국의 어떤 패디 프로페셔널들, 코스 디렉터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왜 이럴까? 저는 이분하고 사실 뭐 몇 가지 그 엮여 있는 게 있지만 저는 왜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행동들을 계속 했을까? 이분은 뭐 오랫동안 그 패디 아시아 퍼시픽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우습게 생각했는 게 그 멤버들이 이분에게 C라고 붙이면 화를 내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속으로 지랄하고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감수자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누가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거는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프로페셔널한 프로페셔널이 다 있죠. 어쨌든 이런 분도 패디에 있었고 제가 패디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포함됩니다. 이제 지금 뭐 좋은 분 만나가지고 그 패디에서 떠나서 잘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영원 무궁 건투를 빕니다. 자,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일 처리하는 과정이 특히 이제 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수긍이 안 갑니다. 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게 네 번역이 아닌지도 설명해 줘야 되고 왜 네가 패디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뺐는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번역 신청하지 않고 왜 번역했냐고 물었는데 저는 분명히 신청을 했고 그 패디 미국 본부에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이메일이 있고 그걸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제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서면 신청이 필요 없던 시절에 제가 구두로 신청했고 나중에 서면 신청 안 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저를 이렇게 타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가 물었는데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오래된 20년 전의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17년에 아마 마지막으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에 누가 뭐 중국 돈이 인수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이분이 한국에 제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첫 번째고요.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코스 디렉터였던 최웅길 박사님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저한테 영감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이야기였고요. 저는 이 패디에서 너무나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존 클로닌이죠. 젊었을 때입니다. 저는 이 존 클로닌이 죽기 직전에 미국 패디의 코스 디렉터 과정 교육을 가서 나이 많이 드신 이분을 만났습니다. 패디를 처음 만들었던 4명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분이 살아계셨어요. 사진들은 CDTC 때 찍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이 두 분이 제가 이 드루 리차드슨은 이름이 기억납니다. 근데 피부가 비교적 검으신 이분은 교육자로서 정말 너무나 우수하고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셨어요. 많이 배웠었습니다.
이게 제가 2년도에 했던 IDC 참가자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민규 강사님은 제가 이 몇 가지 그 사진을 보다가 너무 귀여워서 이 사진을 다시 보냈습니다. 전 강사님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해부학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서 아주 악마로 불리는 최 교수님입니다. 이거는 제가 IDC 하는 동안에 찾아왔었습니다. 당시에 댄 아시아 퍼시픽 주인 아저씨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분 뭐 굉장히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마지막에 댄 아시아 퍼시픽이 팔리고 없어지면서 그 뒤치다거리를 좀 깨끗하게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간성은 참 좋습니다. 해양 훈련할 때 사진 같습니다. 그 수그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열심히 패디 코스 디렉터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정상훈 씨입니다. 고 정재욱 강사님 역시 현재 패디 코스 디렉터로 아주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는, 잘생겼어요. 이때 제 기억으로 공수부대에서 근무하고 계셨던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그 IDC를 했던 사진입니다. 구자강 현재 스쿠버 다이버지 잡지 편집자님이시죠. 이 구미공대에서 교수하시다가 이 사람도 바람을 다이빙 쪽으로 피워가지고 지금은 다이빙계에 계십니다. 최 강사님도 반갑습니다. 해양에서 하고 있는데 삿갓 쓴 놈이 저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삿갓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몇 분에게 제가 꼭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패디는 제가 여기에 나쁜 것만 적어놨습니다. 사업꾼의 마음을 가르쳐 줬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 패디에서 교육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인간이 얼마나 황당해질 수 있는가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SSI에서 손을 뗐습니다만 이명섭 본부장님, 이분이 저에게 SSI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SSI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이빙 교육자로서 저를 완성시켜 줬습니다. 저는 SSI에서 스쿠버 다이빙에 있는 거의가 아니고 완전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저한테 고맙습니다. 다이빙을 통해서 의사로서 살아가는 그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 아닌 또 하나의 삶, 다이빙 교육자로 살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패디에서 강사 교육을 받았던 분, 특히요, 오픈워터 교육부터 다 했지만 특히 저는 이 같이 IDC를 하면서 다이빙 함께 공부를 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엄청난 우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에게는 깜짝 놀랄 만큼 이 다이빙 교육의 소질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좀 황당한 분이 있었지만 그분도 결국은 제가 교육했던 분 중에서 끝까지 실패했던 분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세월에게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제가 꼭 3334회의 다이빙을 채울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이빙 하시고 이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